그때 무작정 혹시 서울대라면, 내가 서울대를 간다면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확 바뀌지는 않을까. 최대한 공부 시간을 줄이려고 했던 데 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레벨업 코칭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국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구도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전교 꼴찌를 하게 됐던 배경은 저는 사실 학창시절에 아무 생각이 없는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뭐 공부가 인생에 큰 영향을 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것도 있었죠. 공부에 대한 저항심리, 뭔지 아시죠? 공부를 자꾸 하라고 하니까 나는 뭔가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계속 그거를 반항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사실 노는 게 훨씬 더 좋았죠. 저는 고등학생 때 진짜 게임을 정말 많이 했고요. 중학교 때는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운동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할 시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런 것도 있죠.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자포자기 마인드. 보통 하위권 학생들이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든 흘러가겠지. 이번 생은 망했어. 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삶이 펼쳐질지 전혀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바로 정신을 차렸던 건 아니에요. 정신 차린 척 하면서 공부하는 척은 했는데 사실 그때는 공부는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죠. 지방대를 갔었고요. 그리고 나서 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엄청나게 놀았습니다. 맨날 술 먹고 놀고 친구들이랑 기타 치면서 놀고 그렇게 놀다가 군대를 가게 됐었는데, 군대를 가서 좀 크게 다쳤어요. 좀 크게 다치고 수술도 좀 잘못되는 바람에 제가 지병을 얻어서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병 전역을 하게 됐죠. 의병 전역을 하고 나니까 웬걸? 몸만 다친 게 아니라 제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환경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공하지 않으면 시궁창에서 살아야 될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제대로 못하고 그런 환경에 놓여 버리니까 이거는 내가 어떻게든 딛고 일어서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든 생각이 뭐였냐면, 혹시 내가 서울대에 가면 이 환경이 좀 바뀌지 않을까? 무작정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제 주변에 서울대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때 무작정 혹시 서울대라면, 내가 서울대를 간다면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확 바뀌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대를 하고 나서 제가 재수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처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해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군대 갔다 와서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로 들어왔었어요. 백지 상태다 보니까 인수분해도 못했었고 글도 읽으면 전혀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상황까지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등급으로 친다면 아마 7, 8등급 정도 나왔을 겁니다. 모의고사를 쳤었는데 점수가 30점대?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하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어떻게 올라갔느냐, 노하우가 있었느냐. 사실 노하우가 있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없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처음부터 성적이 잘 나왔던 건 절대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7, 8등급 계속 왔다 갔다 했었고 시험을 치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10점대가 나오기도 하고, 잘 나오면 한 30점대, 정말 잘 나오면 40점대 이렇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제가 셀프로 쳤을 때.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었어요. 재수할 돈도 없었거든요. 학원비 낼 돈도 없어가지고 그거를 벌기 위해서 밤에는 알바를 했었어요. 그래서 10시까지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10시에 바로 알바하러 가서 그 알바를 끝내고 나면 한 4시 반? 그 정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4시 반에 집에 와서 조금 눈 붙이고 다시 학원 가는 이런 지옥 스케줄을 반복을 했거든요. 사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스케줄이었는데 그때는 그걸 소화를 하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대로는 방법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 목표가 뭔지,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그래서 방법을 바꿨죠. 일단 돈은 빌리자. 그 다음 이거는 빌리고 나서 다 갚자. 그리고 나서 공부 효율을 올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면 뭐 잘했다, 열심히 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는 게 당연한 줄 착각을 하는데, 저는 공부 시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성적이 가장 많이 올랐던 거는 최대한 공부 시간을 줄이려고 했던 데 있던 것 같아요. 어떤 방식이냐면, 일단 수업 시간에 최대한 집중을 하고, 그리고 깨있는 모든 시간을 다 공부를 했어요. 논 적이 거의 없었어요. 1년 동안은. 뭐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몸이 자꾸 아프다 보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계속 사우나 가서 지지고 이거는 했어요. 한 2달에 한 번 정도. 근데 그 시간을 제외하면은 거의 깨있는 모든 시간을 공부에 할애를 했었죠. 그리고 진짜 키포인트, 저한테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뭐 어떻게 엄격했냐면, 오답을 할 때도 내가 이걸 정말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그거를 확실히 이해할 때까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문제를 맞았더라도 이게 내가 확실히 이해된 건지, 그리고 내가 이게 확실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확인을 하고 나서, 아, 이거는 확실히 내가 또 나오더라도 틀리지 않을 수 있겠다 싶은 상황이 되면 그때야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모르는 문제가 점점점 줄어들더라고요. 풀 수 있는 문제가 점점 더 늘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점수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게 또 과목별 공부법이 또 있는데, 저는 과목 중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국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많은 친구들이 수학을 못해서 수학 점수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수학을 못하는 이유는 글을 안 읽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국어에 집중을 좀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어 선생님이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국어를 좀 잘 하려고 노력을 해보면 당연히 다른 과목도 올라가게 되거든요. 국어를 잘 하려고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나한테 뭘 묻는지를 진짜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는 연습만 해도 지금보다 한 등급, 2등급은 충분히 올라가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미 공부는 한번 다 해왔어. 근데 그 해온 것들을 적용을 못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용을 왜 못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적용을 왜 못하냐면, 문제가 뭘 묻는지를 놓치고 있어서 이 문제에 어떤 개념을 적용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어 공부를 먼저 하신 다음에 다른 과목 공부를 해 나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해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9월 모의고사에서 전 과목에서 2개 정도 틀렸던 것 같아요. 이것도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인데, 공부를 잘하려고 노력을 하기보다는 저는 이걸 추천을 드려요. 일단 태도를 바꿔보시라고. 왜 그러냐면,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공부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점수를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태도 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태도는 이런 거죠. 적극성이 부족하다거나 능동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무슨 말이냐면, 인강이나 학원에만 의존을 하려고 해요. 그거는 사실 성적 오르는 게 아니라 공부가 아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왜 그러냐면, 시험에는 반드시 내 생각을 투영을 해서 내 힘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게 시험 과정입니다. 근데 공부를 그렇게 안 하면 당연히 시험에도 적용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생각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해결 의지가 있으셔야 돼요. 해결 의지라는 거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문제를 만약에 몰랐다. 그러면 반드시 이걸 알고 넘어가겠다 하는 일종의 근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근성이 있으시면 여러분이 앞에 놓인 장애물을 분명히 해결하고 넘어가시게 될 거고, 그게 연결이 돼서 점수 향상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부를 잘해질 수 있겠죠. 저는 이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른 노하우나 다른 기술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영상을 통해서도 충분히 접할 수 있겠지만 태도는 사실 조금 어렵거든요.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에 도움되는 태도를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빼먹었네요. 여러분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자세를 갖추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찰하는 자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어떻게 해왔는지, 내가 뭘 모르는지, 뭘 아는지 하루에 한 번 정도 돌아보세요. 내가 오늘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내 모습이 어떤지를.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공부를 잘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생각보다 빨리 깨달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교정하시면 당연히 성적 향상으로 연결이 되겠죠. 제 목표는 일단 5년까지는 제가 국어 강사로서 성공을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나서 국어라는 키워드로 제가 기업을 만들고 싶어요. 원래 제가 기업이 있긴 하지만 더 큰 국어라는 키워드로 국내를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글로벌로 나아가서 이 국어를 널리 퍼뜨릴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이 되는 게 제 인생 목표입니다. 그런 목표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나아갈 예정입니다. 제 모습이 언제 어디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열심히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관심 많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좋은 모습으로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